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와 함께 시장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1포인트 선, 2010포인트대도 조금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집 나간 외국인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IBK 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사람이 좀 간사한 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때까지는 이상한 좀 안정감이 있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매도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좀 심리는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이 매도 자리를 기관 쪽에서 메워준다면야 좋겠지만 지금은 기관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 언제쯤 다시 좀 회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성급하죠, 좀. 네. 왜냐하면 간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간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외국인은 사실 집 나간 외국인은 아니고요. 그렇죠. 문 밖에 이제 발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내놓은 상태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많이 샀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어느 쪽에 대한 얘기냐면요. 시클리컬.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었던 경기 민감, 소재주로 대변되는 경기 민감주들. 여기에 대한 매도. 여기 많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코스피의 외국인이 14조 사는 동안 IT를 6조 원을 샀거든요. 이 소재주에다가 2조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비중 맞춰서 사놨는데 사놓고 보니까 이제 실적 보면서 현실 매매를 하려고 해보니 실적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러운 어떤 매도는 불가피하면서 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에서 좀 주가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IT가 잡아주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쉽게 뻗어가기는 어려운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역시 내년도 추세를 거스르지 않을,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는 신뢰하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바닥 확신이 지금 단기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단기에 보류하더라도 내년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러나 그러면 수급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 거냐? 이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만큼 아마도 이거 굳이 정면으로 답변을 하자면 IT 쪽에서 이제 실마리를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다행히 IT 쪽에서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죠. 이제 숨구멍 정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마리를 열어주어야 이 횡보 장세, 지긋지긋한 장세가 탈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잠시 정말 주춤거리는 시장 상황일 뿐인데 이 장기적인 추세에는 변화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민감주 그동안 많이 담았는데 지금 좀 잠시 쉬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더 고민이 되거든요. 이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어제 오늘 사실 좀 부진한 모습들이라면 오히려 조선이 어제 잠깐 좀 받쳐줬고요. 오늘은 화학, 특히 태양광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순환이 돌아가는 추세를 좀 발빠르게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도 시클리컬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실적 예상에 좀 풍이 들어가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또 태양광은 사실 여력이 없죠. 시장이 여기다가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폴리실리콘이 가격적으로 확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미국에다 덤핑 관세 매기는 거에 어떤 반사적인 수혜 물량, 이 정도를 기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다가 시장이 이렇게 힘을 쏟을 만한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틈새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그 진정한 틈새는 아마 그런 게 되겠죠. 11월 달에 생각할 수 있는 틈새는 방어주 중에서 배당주, 통신주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소외주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차원. 이런 것들은 운송이나 음식료 업종을 저희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송이나 음식료 업종 이야기하면서도 경계감을 드리는 것은,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업종들이 계속 어닝 뷰가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뷰가 떨어져서 바닥치고 돌아서는 변곡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틈새는 사실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고, 틈새로 안 보면 그냥 큰 통로로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통로 대로를 본다라고 하면 역시 경기 소비재를 보셔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홈쇼핑, 패션, 미디어, 유통, 교육, 여기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다 이렇습니다. 왜 여기를 봐야 되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급속도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이쪽 관련 주식들은 업종 내에서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틈새를 좀 노리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런 민감주 중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주라든지 배당주,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 가운데 찾아보면 어떨까. 하지만 실상 좀 투자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찾기가 또 쉽지만은 않죠. 결국은 또 경기 민감주입니다. 소비재 위주의 좀 경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차부품, 홈쇼핑,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코스닥 IT 부품이라든지 일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이 시장을 좀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혼란스러운 틈에 이쪽에서 수익을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시각들도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런 생각들도 사실 들썩들썩거리긴 하지만 들썩이는 데다가 베팅 안 한다는 거죠. 뭐냐면 가만히만 지수가 쉬면 되는데 지수로 오늘처럼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오르는 것만 보다가 빠지니까 이틀 빠지니까 이렇게 힘든데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이 만약에 판다면 팔 때 코스닥도 같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고 또 지수가 마냥 쉰다고 해서 코스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지금 횡보할 전망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횡보는 결코 코스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코스닥이 회복하고 개선되고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수가 오랜 그 수건의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야 같이 사는 이런 국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지수의 박스권 돌파가 선행돼야 된다는 점, 코스닥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코스닥이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장세에 시황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유를 기대할 수 충분히 있다는 말씀은 덧붙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들썩이는 이 흐름을 타서 괜히 좀 엇박자 매매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되 이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지수 자체의 체력을 위한 좀 이 반등,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인데요. 우리 시장의 이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를 믿고 좀 긴 흐름으로 이 중간에 이런 좀 흔들림을 이겨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 지금 좀 하락할 때 오히려 싸게 담는 기회로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담을 돈이 없다는 거죠. 예, 맨날 네. 주식식 방송에서는 하락시 하락시 매수 관점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처럼 참 무책임하고 속편한 소리가 없습니다. 계속 조정시 매수하는데 또 맨날 조정되면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의 오랜 고민들은 역시 갖고 있는 오랫동안 물려있는 이런 보유 주식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이런 횡보장세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장세에는 사실 지수가 크게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슷비슷하게 흘러가는 이런 장세에서는 적극적으로 종목들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 관련한 업종 위주로 또는 갖고 있는 업종 안에서 답이 안 나오는 4등주, 5등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업종 안에서 계좌 성격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모멘텀이 더 상위에 있는 좀 큰 종목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전략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 나간다? 이런 전략들 역시 큰 실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일상 수준으로 매매하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횡보장 생각하기 때문에 큰 조정을 생각한다면 1950, 1900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금 생각하면서 향후를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일상적인 비중으로 매매하시되 계좌 안에 포트폴리오만 좀 모멘텀과 어떤 개연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로 좀 전문 용어로 좀 개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이 판단하시는 지수의 이제 상단과 하단 남은 2013년 동안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 달 지수 밴드 하단을 1970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회사 밴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늘상. 그러나 1970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에 이번 달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이렇게 보수적인 회사에서 지수 바닥을 거기까지 놨다는 거. 즉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고 12월, 내년 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금 장세가 펼쳐질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는 큰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말씀드렸듯 아까처럼 종목 포트를 이렇게 개선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상단은요? 내년 초까지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넓게 시각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를 볼 수 있을까요? 상단은 일단 11월만 놓고 보면 2100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2050 가던 시절에 2100 간다고 했으니까 업사이드가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하단도 없고 상단도 없다.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지치는 거죠. 그러나 12월 내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귀담아 들으실 시청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시장의 네. 컨센서스 그리고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00포인트 이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는 일단 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의 좀 횡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요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 일단 틈새 공략을 위한 IT, 부품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은 아니실 것 같고요. 이 대형주 가운데, 경기 민감주 가운데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바꿔서 나가서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죠. 네. 지수가 빠지거나 이렇게 흐를 때는 이럴 때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틈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던 건 네. 어떻게 빠질 때도 먹고 횡보할 때도 먹고 오를 때는 당연히 먹습니까? 이럴 때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단연 어닝이나 유동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주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IT라고 단연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어제 1,800억 나왔죠, 시장에. 이들 종목에 매도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실적 유동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단연 지금 선호업종의 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건 차장님 말씀은 끝까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간사하다는 표현을 오프닝에 썼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간사하게 시장의 좀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틈새를 찾기보다는 시장의 대세 상승 쪽에는 맞춰두되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은 어닝 부분이라든지 유동성 측면에서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락 시 오히려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